자, 경의 건의에 따라 설치된 먼반, 그죠? 별무반, 얘네가 별무반이겠네요, 그죠? 별무반이 여진을 정벌하래요. 이 사람 누군가요? 그죠? 눈이 동그랗네요. 윤관이겠죠. 윤관. 자,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려고 했던 거. 자세히 보시면 세 개가 있네요. 신기군, 뭐 타고 있어요? 그죠? 말 타고 있죠? 기병입니다. 말 탈기. 신보군, 걷는다, 도보한다 할 때 이 사람들 걸어다니는 보병입니다. 항마군, 마귀를 대항한다, 마귀에 대항한다, 물리친다. 뭔가 좀 신통방통하시겠네요. 보니까 스님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승려입니다. 자, 여진 정벌을 위해서 했던 거 답은 그죠. 같은 맥락의 동북 구성이죠. 우상국 정벌 가볼까요? 우상국 정벌은 신라 누구죠? 지증왕. 장군 이름은 이사부. 자, 사군 육진 누구죠? 그죠? 조선의 세종이라고 우리가 배우죠. 사군 육진, 뭐 최윤덕, 뭐 김종서 이런 이제 장군들 나와야 되겠죠. 강동 육주, 당연히 고려의 거란을 물리쳤던 누구죠? 서희죠. 서희. 거란을 상대로 해서 소선전 나왔던 거. 답은 4번 넘어갈게요. 14번. 경란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고려네요. 그죠? 송나라에서 인삼, 고려 인삼 유명해요. 답은 1번입니다. 건원중보 자주 나옵니다. 아주 자주 나와. 별표해주세요. 건원중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건원중보라고 써있고, 여러분 잘 아는 그 상평통고 그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건원중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신해통공 배워줘. 신해년에 통하게 해준다. 누구였죠? 조선의 그죠? 정조였죠. 정조가 난전을 못 열게 금하는 권리, 난전을 금하게 하는 권리를 어쨌죠? 그죠? 없앴죠. 대신 유기전은 제외했다 했었죠. 이거 수업 시간 했습니다. 유기전 6개의 중요했던 그 상점들 빼고 시전상인의 금 난정권을 없앴던 거, 신해년에 있었던 거, 이걸로 상업활동이 더욱더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됐다 그랬죠. 자, 3번 연분구등법. 연을 그 해죠. 해를 나누어 몇 개로? 9개로 해서 연분구등법으로 땅에 걷는 전세를 더 세분화했던 거. 그리고 또 있었죠. 연분은 해를 나누는, 즉 이거는 풍년이냐 흉년이냐 였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었죠. 뭐 있었어요? 전분 육등법도 있었죠. 이거 두 개를 같이 썼죠. 전은 그죠? 땅에 얼마나 땅이 좋냐, 비옥도에 따라서 6개의 등급을 나눴죠. 이거 세종입니다. 조선의 세종의 공법이었죠. 관수관급제. 관에서 수 걷어서 관에서 지급한다 이겁니다. 원래 조선은 처음에 관리에게 과전법으로 과전을 설정한 땅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땅이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을 관리에게 내라 해서 수조권을 줬었죠. 근데 이 수조권을 걷어가는 관리들이 마냥 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과전법이 직접 수조에 대해서 관리가 직접 농민한테 가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관에서, 앞으로는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죽었다 이런 거였죠. 관수관급제라고 합니다. 관수관급제는 누가 했냐면 성종이 있어요. 한번 써주세요. 성종 아시죠? 성종. 근데 이후에 명종 때 가면 아예 이제 녹봉만 주거든요. 녹봉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녹봉. 녹이 그 정기적으로 주는 거고, 봉은 이제 특별할 때 주는 뭐 보너스 이런 뜻인데 그냥 녹봉이라고 같이 부르죠. 근데 이 녹봉 원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는데 명종 때 가면 뭐 직전제라고 해서 세조가 했던 거 기억하시죠? 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줬던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명종 때 가면 그냥 온리 녹봉만 줍니다. 넘어갈게요. 쭉 가보면 이거 15번 고려네요. 와우. 시무 28조 국자감 상평채 2부 다 나왔네. 누굽니까? 성종이죠. 고려 성종을 말하네요. 그죠? 그러면 답은 1번
누구의 권이었습니까? 12목 중요한 곳에 그죠? 최승로였죠. 왕이 다 갈 수 없으니까 가서 뭐 이렇게 왕 대신 지방관을 파견해라 그러면서 나왔던 거였죠. 2번 쉽다. 누구죠? 조선 세종이죠. 경국대전은 세조가 시작했지만 성종이 완성했다고 해서 성종이 업적이라 했죠. 독서상품가는 통일신라 그죠? 여기는 통일신라 누구? 원성왕입니다. 원성왕 8세기 원성왕 넘어갈게요. 청주흥덕사 금속활자본 프랑스에서 이분 누구죠? 고 박병선 박사님이죠. 직지신체 요절입니다. 답은 2번. 여기 써있어요. 정확히 1377이라는 단어의 숫자가 아예 써있습니다. 이때 인쇄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유산입니다. 1번 볼게요. 신증 동국여지승남원이면 신 새롭고 증 더했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땅과 그 사는 모습에 대해서 쓴 책인데 중종 때 완성이 돼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만져가지고 공을 들인 작품이고 이건 너무 3번은 너무 많이 했죠. 왕, 천축국 전이라 그랬죠. 5개의 인도 그 당시 인도에 있었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글 누구죠? 그죠? 해초 스님이었죠. 해초. 무구정광태의 다란이경. 여기서 다란이라는 말 자체는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뭐 외운다. 그러니까 뭐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걸 염원, 나의 뜻과 희망을 담아서 이렇게 쓴 건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별로 안 크잖아요. 여기 한 6cm, 7cm 되고요. 근데 이제 길이가 엄청납니다. 한 6m 됩니다. 6m 이상 돼서 이렇게 돌돌돌돌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어디다 넣어놨죠? 석가탑에 넣어놨죠. 석가탑이 사실 이 당시 도구를 시도했다가 실패를 한 이후에 보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발견된 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 직지심체요절의 경우에는 언제인지 정확히 나와 있는 금속 활자 인쇄본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게 직지심체요절이에요. 우리나라가 서양보다 더 빨라요.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이 정도 훨씬 더 앞섭니다. 근데 사실 더 예전에 상정 고급 예문이라고 1234년에 이미 인쇄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만 있고 걔가 없어요. 상정 고급 예문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1234년, 1234년 이미 우리는 금속 활자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기록의 민족이 역시 그죠? 자, 17번 볼게요. 이거 쉽죠? 조선시대고 16살 여상의 남자가 신분 증명하고 갖고 다닌대요. 그죠? 뭐예요? 그죠? 3번 호패. 호패 만든 사람 누구였습니까? 조선의 누구? 그죠? 태종이었죠. 교지는 왕이 신하한테 내리는 거. 족보는 자기 집 아시죠? 공명첩은 빌공, 이름명, 공명. 이름 비어 있어서 거기다 이름 쓰고 사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18번. 와우, 충신, 효자, 혈려, 세종. 답 나왔죠? 뭐죠? 그죠? 삼강행실도. 중요한 거. 도니까 그림으로 그렸다. 모르니까 일반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설명했던 거죠. 동의보감 누구? 그죠? 허준. 악학괴범은 이제 눈치챘겠지만 이제 음악입니다. 음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례에 썼던 음악을 정리했던 거고 이거 성종 때 나옵니다. 조선 성종. 용비어천가 역시 사실은 세종입니다. 용비어천가는 이제 가로 끝났잖아요. 노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자신의 선조들 6대, 6대의 선조를 정해요. 그래서 그 이성계 이전 사람들까지 이제 왕처럼 칭해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포장을 한 거죠. 일단 19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했다. 누굽니까? 그죠? 세조죠, 세조. 이전에 했던 사람 누구였죠? 그죠? 태종이 했었죠. 태종 이방원이 했던 거였는데 이걸 다시 시행했다 하니까 세조겠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7대 왕인데 이거 이 정도 외우시죠? 태장, 태세, 문단, 세. 그죠?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답을 한번 봐볼까요? 답은 뭐겠습니까? 그죠? 2번이죠. 직전법. 직전법이라는 거는 현직 관료에게만 예전에는 전현직 다 줬죠. 전직도 줬었는데 이제는 현직 관료에게만 일한 대가로 주는 거. 근데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조심해야 된다. 뭘? 그죠? 수조권을 줬었죠. 수조권. 수조권은 나라에 내는
이제 농민이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을 이 관리에게 내는 거죠. 자, 1번 볼까요? 경복궁을 중건했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죠. 언제 불타고 이제 이때 다시 만들죠? 고종 때, 그죠? 임진왜란 때 불탔던 거를 흥선대원군 아주 늦게 겨우 이때 가야지 되는 거죠. 초계 문신제 누굽니까? 조선의 정조. 오군영 체제 다섯 개의 중앙군이죠. 누가 완성했냐면 숙종 때입니다. 숙종.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섯 개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당연히 나온 거는 그죠? 훈련도감 임진왜란 중에 나왔다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조입니다. 선조. 그리고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거는 인조입니다. 인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 위, 영. 이게 바로 숙종이에요. 5개가 만들어졌네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영청입니다. 어영청의 경우에는 이제 북쪽을 정벌해 보려고 했던 이 마음을 담아서 기병 중심으로 말 타는 기병 중심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수호청은 남한산성을 이제 방어하려고 했던 거고. 아무튼 이 사람은 4번의 사람은 숙종이네요. 20분 가볼게요. 탕금대 여기 신립장군 나왔죠. 여러분 이거 지금 현재 충주거든요. 무슨 전쟁이죠? 그죠? 임진왜란 때입니다. 사실 신립은 무너지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 나오네요. 그죠? 가시기는 지금 한마디로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거 말하라는 거죠. 답은 그죠? 권율의 행주산성. 그죠? 최영 홍산 왜구 당연히 고려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감찬 고려 누구? 귀주대첩 거란 그죠? 김윤우 처인성 기억하시죠? 고려 누구? 몽골의 침략이죠. 몽골. 자 21번 가볼게요. 자 궁궐 내의 서적을 관리하고 왕의 자문 왕이 물어보는 거 대답해야 돼요. 사간원 사헌부와 함께 3사례 뭐죠? 답은 그죠? 홍문관 너무 중요하죠. 그죠? 승정원 어사대 14번 모르시면 안 됩니다. 어사대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대간이었죠. 그죠? 중서문화상 낭사. 집사부의 경우는 신라에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였고 집사부가 강해지면 왕이 강해진 거고. 그죠? 넘어갈게요. 22번. 현종 때 예송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예송 몇 번 했었다고? 2번. 누가 죽었을 때 했었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정말 수업 시간 열심히 하셨죠? 기억하시죠? 인조 다음이 누구죠? 인조 다음이 그죠? 효종이죠. 효종은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효종은 누가 죽고 그죠? 형이었던 소현세자가 죽고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이 효종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째가 아닌데 왕이 됐었어요. 그리고 효종이 죽고 나니까 우리가 아는 현종이 왕이 됐네요. 현종이 왕이 됐다는 소리는 효종이 죽었다는 소리니까 이 죽은 효종의 상복을 입어야 하는데 누구의 상복이 문제였죠? 그죠? 인조가 나중에 장가들었던 누구? 자이대비 조씨. 자이대비 한마디로 이렇게 살아있어서 이 사람이 입어야 하는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냐 그거 가지고 난렸죠. 그죠? 일단 그 당시에 붕당 누구? 그죠? 서인과 남인이 주장하는 게 달랐었죠. 그죠? 처음에 효종이 사망했을 때 효종이 사망한 첫 번째 예송 때는 서인은 얼마 입어라? 1년만 입어라. 남인은 아닙니다. 왕이니까 첫째가 아니어도 3년 입어야 됩니다. 누가 이겼죠? 그죠? 여기 서인의 1년이 받아들여졌었죠. 그런데 효종이 이 죽은 그때까지도 효종 B는 살아있었죠. 이후에 두 번째 우리가 아는 예송은 효종 B가 사망한 거죠. 효종 B가 사망한 두 번째 예송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서인의 경우에는 9개월만 입어라. 자이대비가. 근데 남인은 1년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누가 이겼죠? 그죠? 여기가 이겼죠. 이게 두 번의 옷 입는 상복 입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 해서 뭐라 했죠?
그죠? 옷 입는 건 예의범절이라 했죠? 예송이라 했습니다. 예송. 옷 입는 거 가지고 예의범절로 송 싸운다 해서 자, 답 한번 볼까요? 서인과 남인이 싸웠대. 맞죠? 자의대비, 즉 인조의 계비였던 여기 자의대비. 자의대비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게 문제였죠? 효종과 효종비가 죽은 뒤에 각각 일어났죠. 맞죠? 답은? 그죠? 2번이죠. 조광조. 조광조는 너무 나중이죠. 그죠? 조광조는 훨씬 더 이전이죠. 중종 때였죠, 여러분. 중종. 그래서 조광조가 축출되는 건 무슨 사화였죠? 그죠? 기묘사화였지? 기묘사화.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선해청. 중요한 좋은 일을 베푸는 관청이네요. 특산물 대신에 쌀, 배, 동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금으로 내네. 그죠?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토지가 많으면 더 많이 내겠네요. 공납을 부과하는데 이제는 직접 특산물을 내는 게 아니래요. 답 뭐죠? 그죠? 대동법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대동법. 자, 24번. 이거 자주 나옵니다. 탕평비. 누굽니까? 영조죠. 영조. 답은? 그죠? 영조의 업적, 속대전 편찬 아주 중요하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비변사 협파는 흥선대원군 때 가야 되고 나선장군. 여기서 나선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꾸 이제 청나라 영토를 침범하고 내려오니까 청나라가 조선에 도와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청나라 군대는 이제 힘이 좀 부족하고 조선의 군대는 임진왜란 이후에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 그게 있었죠. 그죠? 총을 쓰는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조총을 쓰는 그 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2번 나가서 러시아를 상대로 싸웠던 거 나선 정벌이랍니다. 나선 정벌. 백두산 정계비 누구? 숙종이죠. 간도 땅 이야기했던 거. 답은 2번. 25번 갈까요? 연암 바로 나와야 되겠죠? 누굽니까? 그죠? 박지원이죠. 양반전, 허생전. 이거의 특징은 한글이 아니고 뭐라 했죠? 그죠? 한문이라 했죠? 한문. 술의 선박. 북쪽을 배우자. 북학파입니다. 그 당시 청나라가 오랑캐지만 배울 건 배우자. 답은? 그죠? 열하일기. 몽유도원도 누굽니까? 안견이죠?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 그린 거. 사상의학. 태양인 4개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사상의학. 누구죠? 이재마입니다. 이재마. 대동여지도 쉽죠? 김정호. 자, 26번. 이 사람 막 책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준 거예요. 그죠? 전기수. 전기수는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제 전하다. 전하는 이제 노인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꾼. 낭독하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평통보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답은 조선 후기잖아요. 이 상황은 조선 후기. 답은 그죠? 4번. 중인들, 중간층이 시사활동, 동호회 한다 했죠? 시 짓는 거. 판소리, 사설시조. 여기 보시면 단군 이야기에 들어간 이승휴의 제왕운기잖아요. 이승휴가 쓴.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언제 썼죠? 그죠? 고려에. 원나라가 간섭하던 시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3세기 1287년이죠. 근데 여기 보면 운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운율 이런 말 들어봤죠? 운문, 즉 이거는 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형식을 넣어서 단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